우리 문화관광 해설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태영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마을산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 겸 국가 지질공원 해설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태영이라는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도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한 지는 이제 횟수로 한 17년 차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외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북이 구항리 쪽이 저희 어머니 고향이고, 또 저희 외할머니는 여기 마령 연안송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외가 쪽과 이제 인연이 깊은 곳에 이제 어떻게 귀농지를 찾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안까지 이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살다가 죽을 뼈를 묻을 이 진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진안에 대한 역사 또는 향토사를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생기게 됐는데, 거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지내니까 좀 이해한다는 척을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연결이 돼갖고 마침 이 전라북도 또는 진안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또 모집을 한다고 누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추천을 해줘갖고 뭐 한번 해보자라고 딱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해설사를 횟수로 10년,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안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을산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첫 번째 저를 소개할 때 마을산에 이제 BTS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는 분도 다 아시죠? BTS? 몰라도 아시는 척 해주세요. BTS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입니다. 나중에 뭐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엄청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마을산에 사람들이 와갖고 안내를 할 때 이런 멘트를 처음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위한, 요즘 이제 이건 좀 오늘 강의가 좀 다른 건데, 일단은 요즘은 뭔가를 설명할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을산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관객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집중도가 좋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 신구의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그런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계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기존에 있었던 광고의 틀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낯선, 그러면서 뭔가 좀 굉장히 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광고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댓글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 광고를 보는 어떤 사람은 찰지다 찰져,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이죠. 또 어떤 사람은 딕션이 뭐 정말 예술이다. 딕션이란 말인데 말씨, 말투를 얘기한답니다. 그 신구시의 특유의 말투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러지만은 그 사실 흉내낸다는 게, 흉내를 많은 사람들이 냈죠. 일종의 유행어처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어가 됐었는데, 근데 그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 신구씨만의 특유한 표정과 말투, 그런 거를 굉장히 이게 좀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내용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그때 어떠한 순간마다 그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강렬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진안을 생각했을 때 마을산을 주로 대부분 생각하고 진안을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요즘 들어갖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진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점 계기, 그러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비교할 수 없는. 요즘은 뭐든지 독창적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없다는 얘기죠. 진안도 우리나라에 250 몇 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좀 더 눈에 띄려면은 다른 데와는 좀 독보적인, 독창적인,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좀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외부 사람들이 끌어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머물면서 우리 지난 경제를 위해서 그 단순히 또 경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난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단순히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지난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지난에서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좀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지난에 대한 애정 섞인 그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마을산 이외 다른 지역에 투어할 때도 있긴 합니다. 버스를 타고 용담댐부터 해갖고 지난해 유명한 관광지, 유적지, 볼만한 경관이 좋은 곳들을 안내면서도 좀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하게 된다라면은 덜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이 집중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대한민국.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센터 직원분들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지난 대한민국에 있기도 하고 지구에 있기도 하고 우주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어디에나 계신 거죠. 이미 우주에도 계신 거예요. 우주라는 게 별 새로운 곳에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있는 이 장소가 우주의 한 공간 아닙니까?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사실 지난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사는 집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시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들어봤고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화는 지구에 속해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그중에서는 반쪽 남한에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기도 하고 그 전라북도 안에서도 14개 시군 중에서 진안군에 있고 그리고 진안군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 읍면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같은 곳에 계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진안이라는 곳이 뭐 우주를 얘기하기엔 너무 그러고 또 세계를 얘기하고 전라북도를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한이 되니까 일단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진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게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진안군에 대해서 막상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말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답니다. 진안을 얘기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그 한자로 인문학이 사람인자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 다 아시는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간에 우리 진안뿐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통 지역사, 향토사를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역사, 향토사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만든 뭐 좀 급작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은 또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죠.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모여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지역사 내지 향토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갖고 사람들의 이해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심탱이라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지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향토사가 될 수 있을까요? 위인전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제가 위인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든다면은 위인전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개인의 위인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쳐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것이 향토사나 지역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그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진짜 오롯이 독립적인 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지역사나 향토사가 되기는 힘들죠. 무슨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어떤 엄청난
막 뉴스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온 어떤 사건을 만들어갖고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들 입에 오름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훗날에 더 이제 향토사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한 그냥 나만의 그냥 조용한 삶은 어떤 걸 향토사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개인사들이 플러스 더해졌을 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이건희 팀장이 얘기가 같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지역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향토사가 될 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죠. 결국 이제 이런 개인사가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개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사는 뭐 안 중요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된다면은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걸 뭐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내 삶을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에서 이제 이 마을산으로 수학여행 또는 현장 학습을 오는 유치원, 초, 중, 고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면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들이 이것을 귀 기울여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제가 굳이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 어떤 한국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고 세계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고 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말. 대한민국의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난의 역사가 더 우리들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향토사는 좀 공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면은 향토성은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특징은 뭘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조금 반복되는 게 있긴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무주군하고 장수군하고 다른 지난번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산. 제일 커다란 특징이 일단 외관적인. 지난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 지난 가면은 체험할 수 없는 거. 각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엄청난 홍보 비용 아시죠? 우리 뉴스 가끔가다 보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특히 조형물들 엄청나게 커다란 조형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이게 부작용이죠. 너무나 지역의 향토성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런 겁니다. 지역의 특징을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좀 물론 쉽지 않으니까는 좀 쉽고 편리하고 빠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는 나온 부작용의 사례들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나는 많은. 그래서 좀 지나는 좀 그런 지나친 어떤 지역을 알리기 위한 잘못된 홍보. 저희들 해설사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희들은 지난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수많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을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갖고 그분들은 저희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진안을 기억합니다. 진안은 야 갔더니 너무 좋았다. 뭐하죠 엉망이었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진안의 이미지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꿔서 하면은 진안의 향토성이 된다는 얘기죠. 진안의 특징이 되는 거고. 제가 너무 확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의 특징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때 그때 식당에서 느낀 이미지가 진안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친지들 또는 알게 모르게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받는 느낌, 인상들이 그분들한테는 진안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지난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건데 옛날에 외부에서는 지난 사람 무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난을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네, 납득이 안 가고. 근데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난 옛날에 그런 이미지 줬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하는 그런 뭐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지난의 향토성을 만든다라는 거. 이 마을산을 이제 대부분 관객들이 오는데 마을산 매표소. 또 여기 혹시 또 탑사나 금당사 다니는 신도분들이 계시면은 또 거기 관리하는 분들한테 제 얘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마을산의 매표소가 여기서 엄청난 갈등, 다툼, 그리고 그 마을산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통제소, 이제 이건 좀 군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막 몇 건씩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매표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제소에서도 그 차량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왜 돈을 받냐? 그건 사실 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건 이제 금당사하고 탑사에서 합동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그 매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죠. 근데 돈을 받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응대를 뭐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말을 하니까 이게 쉽게 갈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부대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금 마을생대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열심히 공 들어갖고 마을생의 이미지는 막 돈도 몇 억씩 들어갖고 CF도 하고 막 드라마에 스폰도 하고 그래갖고 마을생 이미지가 좀 괜찮아져갖고 여기 찾아와갖고 돈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딱 이미지가 다시 막 뭐라 그래 막 몇 억 들어갔던 그런 노력들이 허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때는 은수사 아니 탑사나 금당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진안을 욕합니다. 가가지고 진안 거기 가지 마. 진안이 잘못한 게 아닌데. 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이 몇몇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면은 아무리 뭐 몇십억, 몇백억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여러분들 저렇게 앉아갖고 어떻게 보면 좀 진안을 좀 더 잘 알고 내가 아는 진안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갖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할까, 좋은 이미지 줄까 했던 이런 오늘의 이런 같이 했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그렇게 안타까운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간에 이 진안의 향토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졌을 때,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향토성, 그 지역의 특징이 기왕이면은 긍정적이려면은 참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 중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안의 지리적인 특성,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 진안의 위치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진안의 위치, 대한민국에서 진안의 위치,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진안에서 우리 각 면별로 살고 있는 그런 위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뭐 지리적 특성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리적 특성이 좀 어떤가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글자가 다른데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그런 강연들에서는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자 그대로 개론적인 거, 개관적인 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진안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고 문화적인 특성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지난해 지금 향토사 지금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죠. 그 향토사 공부 그 지난 문화의 집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향토사 수업을 그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걸 보셨을 거고 이제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 스캔이 안 돼갖고 또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지난해 어떤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좀 뭉뚱그려갖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진안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데 진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진안에 있는 그 가게들 간판에 월랑이라는 상호들을 많이 보셨죠.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월랑인가 뭐 월랑회관, 월랑 중기 의외로 뭐 많이 있더라고요. 월랑이라는 것은 이게 뭐 맨 처음에 그냥 뭐 아름답게 지은 이쁘게 지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진안의 옛 지명 이름이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백제 그러니까 삼국시 때만 하더라도 이 진안이라는 지역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진안 지역은 크게 세 개의 지역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진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월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월랑이라고. 예를 들어서 마령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령이라든가 용담은 옛날에 월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용담은 물거라고 불렀습니다. 물거라는 말 아시죠? 일단 뭐 푸는 말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마돌현은 지금의 이제 백마성 지역을 삼국시에는 마돌현이라고 불렀답니다. 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런 것이 이제 통일신라 때 또는 고시 때 오면서 진안현이라고 또 부르고 마령현이라고 부르고 또 물고가 이제 또 한자화되면서 청거현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지역이 옛날에는 달랐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랐기 때문에 진안은 진안 자체에서 이제 전주에 속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통치를 받았고 마령은 통일신라 때는 임실 때 이제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나눠졌었고 이 용담은 진례군이 어딘가요? 감 잡히시죠? 용담이 진례군이라고 불렀다니까. 용담 지역이 통일신라 때는 진례군으로 이제 불렸답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조금 생각하시면 잡히시는데 어디랑 붙어있죠? 용담이 금산. 옛날에 이제 금산을 진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용담 지역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금산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명대 자꾸 이제 바뀌고 뭐 물고가 진례 또는 용담 바뀌면서 청고로 바뀌기도 하면 다양한 이름을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행정구역으로는 저렇게 각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오면서 크게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이제 또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마령 지역을 편입을 시키면서 진안현이라고 용담 빼고 용담 이해 지역을 다 빼갖고 진안현으로 했고, 그리고 용담현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독립된 지금으로 치면 군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리고 용담 군이라는 게 대한제국 때까지 이제 쭉 지속이 되다가 1913년 14년도에 우리들이 지금 제재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개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조금 더 된 거예요. 진안군이라는 지금의 편제가 만들어진 것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진안을 이해하는데 진안이 이런 식으로 좀 옛날에 행정적으로나 그 불리는 이름이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읍내 다니다가 월랑이라는 표현 보시면 얘가 옛날에 월랑이라고 불렸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리적인 특성인데 이걸 뭐 아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리적으로 여기 그냥 뭐 전주 옆에 있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디지? 북이분이거든요. 중국.
어렸을 적에 이제 몰랐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릴 적에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어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친안이라고 안 그러고 전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고향이 전주래요. 그래서 저는 전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40살 넘어까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 진안이고 진안 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까 생각을 봤을 때 옛날 분들은 이 지리적인 개념을 뭐 각자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했겠지만은 아마 진안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 사람들은 그냥 서울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전주가 익숙하니까는 전주랑 붙어 있는 진안을 그냥 전주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지리적인 개념이 좀 약간 달랐다는 의외죠. 지리적 개념이 아마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관광안내소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관광 사무실 앞으로 어떤 아주머니 몇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통화를 하는가 봐요. 뭐 자녀분하고 통화를 하는지 통화를 하는데 나 여기 전주 만이산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전주 만이산도 아니야. 나 여기 전주 만이산에 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지적 개념이 의외로 우리가 잘 무심코 지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해산을 안내하면서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마해산을 위치적으로 이 금낭정맥과 호남정맥이 만나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정맥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상경도라는 신경주의라는 분이 옛날에 만든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산맥을 분류하는 방법에 의한 명칭이고요. 이게 노령이라든가 소배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만드는 지리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니어도 맞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어쨌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상경도에 있는 그런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의 얘기를 주로 하면서 이 마해산을 설명하면은 좀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안은 이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또는 금호남정맥이 만나는 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남정맥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노령산맥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금남정맥은 별도로 있는 개념이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소백이라든가 그런 노령으로 나누는 그런 명칭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소백산맥은 금호남정맥이라고 따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아직도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라고 행정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면은 꼭 어떤 안내할 때 노령산맥하고 소백산맥을 연관지어갖고 진화를 이해하고 있는데 기억이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맥 구분법인 그 상경도에 나오고 있는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호남이 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관광객들한테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벚꽃 시즌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와갖고 많이들 놀라죠. 벚꽃이 아직도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진안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벚꽃이 늦게 피고 늦게 지는 곳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애들 지리책을 보게 되면은 북에는 개마고원, 남쪽은 진안고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티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진안고원은 잘 아시겠지만은 진안만 진안고원인가요? 어디를 진안고원이라고 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무진작 또 더 있는데 남원 임시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 더 금산의 일부 지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알게 됐는데 이 진안고원은 진안만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주, 진안, 장수 전체 지역과 물론 장수, 고원, 운봉고원도 얘기하는데 일단 중학교 지리책에는 그렇게 통틀어갖고 진안고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임시라고 남원의 일부 지역, 남원의 일부 지역이라는 게 아마 운봉고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금산의 일부 지역도 이 진안고원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안고원은 굉장히 이 면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진안고원이기 때문에 진안고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 중심에 장수면은 장수고원이라고 지리책에 나왔을 텐데, 그만큼 이 진안고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은 굉장히 또 앞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라는 거,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떤 분은 뭐 호남의 지붕 또 남한의 지붕이다 그런 말을 쓰지 말자 그러는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좀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 너무 저런 게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생각이 당연한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북원 개막원 남은 진안고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호남의 지붕을 넘어서 가지고 남한의 지붕을 하고 저는 이제 표현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섬진강과 금강 이 두 개의 강이 발원한다는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금강의 공적인 발원지는 어디죠? 예, 장수군에 있는 뜸봉샘이긴 하지만은 이 마이산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 호남 정맥과 금남 정맥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있는 마이산에 비나 눈이 왔을 때 그 빗물이나 눈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은 그 물은 섬진강이 됩니다. 그 빗물이 북쪽으로 흘러내리면 그 물은 금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용담댐에 있는 물을 방류하지 않고 막는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지난해.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일단 댐을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만일 물을 안 내려보낸다 가정했을 경우 대청댐에 물이 마릅니다. 그죠? 대청댐에 물이 마르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제 금강 자체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진안이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크다. 그리고 좀 자부심을 그런 면에서 좀 우리들이 가져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4대 강 중에서 2개의 강인 금강과 섬진강이 바로 이 진안에서 시작이 된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용담댐 물이 금강이 시작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마을산에 흘러내리는 물이 용담댐으로 들어가기 되기 때문에 이 마을산, 그래서 그 천왕문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거기 상징적으로 표현해놨죠. 물줄기 2개의 어떤 조형을 해놓고 물이 나오게 해갖고 남쪽으로 흘러내릴 경우 섬진강, 북쪽으로 흘러내릴 경우 금강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수계를 나누는 그런 2개의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진안에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라면서, 사실 이것만 갖고도 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죠. 이 섬진강만, 뭐 금강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강의를 해주실 강사분들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시군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고, 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르겠지만은 이 진안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죠.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간에 이렇게 진안이 다양하게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적으로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저런 특징들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많이 더 이제 부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 진안이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적 특징들, 이거 또 향토사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용담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전라도 지방, 흔히 말하는 호남 지방의 역사적인 가장 그 오래된 거는 청동기 시대가 가장 오래된 역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고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전라도 지방에는 선사시대하고 구석기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동기 때부터의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용담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지표조사를 통해 갖고 이 고고학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막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용담댐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때의 다양한 유적들, 특히 고인들 아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고인돌은 좀 굉장히 희귀하고 특별한 거고 대단한 거라고 하시던데 책을 보니까 진안군에 엄청나게 고인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고창이 세계적인 그 고인돌 유적지라고 이제 각을 받아갖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고창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진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활용을 못하고 대부분이 수몰이 됐습니다. 몇 개만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좀 최근 들어가고 정천 우체국장인 박주홍 씨가 그 지역 축제할 때 고인돌 축제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 진안은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런 걸 통해 힘을 보셨는데 이 고인돌 하나 갖고도 엄청난 걸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천의 고인돌 축제가 좀 확대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어쨌간에 이 진안의 이 선사시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존재했다라는 거 이걸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진안에서 나온 이런 선사시대의 유적이 이 전라도 지방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연대를 짧게 하는 몇천 년, 길게 하는 몇만 년을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들은 이걸 막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이걸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성계, 우리나라의 이성계와 관련된 설화가 없는 곳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전국 어디 가나 이성계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진안도 예외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진안은 또 특별하게 그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처음 만드는데 굉장히 특별한 그 일화가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죠? 건국신화. 이성계가 고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전국에 있는 명산, 명찰을 찾아다니면서 백일기도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백일기 했던 장소가 여기 진안 말산 주변인데 여기서 백일기도 끝낼 때쯤에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고 금으로 된 차를 주면서 네가 이 차로 삼천리의 강토를 한번 지어봐라라는 일종의 계시 현몽을 하고 나서 이성계가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부장들이 이 고려는 부패하고 썩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꼬시는데 이성계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정도가 아니야. 나는 고려의 신하야.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셨나요? 안 보셔서도 오늘은 좀 보신 척 해주세요. 예. 다 보셨죠? 네. 우유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결정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진안에서 꿨던 그 꿈 때문이라는 거죠. 그 꿈이 아니었다면은 마하세나의 별기도 아니었으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관광객들한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진안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진안이 이런 곳이구나. 이성계가 왕이 되기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려 마음 먹은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러면서 진안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건국신화와 연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필대라는 것은 그 남부마야산 입구 쪽에 있는 그 이산묘라는 곳, 이산묘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이산묘를 안다. 예, 개인적으로 이산묘는 엄청난 곳이거든요. 근데 이산묘를 너무 몰라요. 가치, 그 소중함. 그 안에 품고 있는 이산묘만 우리가 들어다니면서 얘기만 들어도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이산묘가 담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계속 주장하는데 적어도 진안군에 있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이산묘를 교과 과정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 지금 애들이 옛날에 잠깐 역사를 안 배웠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다시 이 한국사가 중요성이 지금 부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 거의 필수죠. 지금 공무원들 필수 아닌가? 선택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역사 2, 3회 다 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2, 3묘에 하여튼 자체도고요. 2, 3묘 앞에 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 여감에 주필대라고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주필대라는 거는 왕이 하룻밤을 잤거나 왕이 이 스쳐 지나간 곳을 주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 의미는 그 고려 왕조 마지막 때 이제 그 왜구들이 계속 침탈하니까는 이성계가 남원에서 왜구를 무찔렀다는 거 아시죠? 그 남원 원봉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전투에 승리를 하고 나서 전주를 그러니까 한양을 올라가는 길에 전주를 둘러서 가는데 전주를 두르기 전에 임시를 내서 여기 진안을 통과해서 전주를 해서 한양을 올라갔다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진안 마이산을 둘렀다는 건 또 일화가 있다 보니까는 그 이산묘 그 입구에 그 바에다가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주필다라는 그런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금산이라는 것도 이성계와 또 연관이 있죠. 그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마이산을 마이산이라 안 부르고 속금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뭐 이거 속금산에 얽혀 있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화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말하면은 그 이성계 조선왕조가 그 오얀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목변을 쓰다 보니까는 이 왕조가 이제 개척이 됐는데 좀 초반에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랑 세력 또 이렇게 뭐 거부하는 세력, 저항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막 순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게 풍수적인 많은 정책을 썼는데 뭐 풍수한 게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 속금산일 것 같아요. 풍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남홍변에 그 이시 왕조를 좀 풍속으로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무목에 반대가 되는 쇠금자가 들어가는 지명들 또는 그와 관련된 풍수적인 그런 지역들을 좀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딱 풍수를 보는 전문가들이 이 호남 지방에 특히 그래서 지난 마이산을 딱 보니까는 금의 기운이 엄청나게 센데 그 강한 금의 기운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 정맥과 금남 정맥의 꼭지점을 이루는 그 봉오리가 마치 화살에 활을 끼워갖고 당겼을 때 화살의 꼭지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조선 왕조가 수도를 정하고 있는 한양을 향하고 있는 그 화살촉의 모양도 기분이 나쁜데 그게 또 남홍변에 반대가 되는 금의 기운이 강하더라는 얘기죠. 이 마이산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마이산의 기운을 뭔가 풍속으로 잡아두지 않으면은 이 진안 지역 내지 이 호남 지방에서 이 이시 왕조에 반대되는 저항세력이 크게 일어날 걸 염려해갖고 묵굴속자, 쇠금자 해갖고 이름을 그 당시에는 아마 서다산 다른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불렸습니다. 마산의 명칭이 그 전에 속금산 이전에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서다산 뭐 기타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속금산이 이렇게 명칭을 부르면서부터 아마 조선시대 내내 속금산이라고 불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성계가 이제 기영에 와갖고 이제 다시 한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마산 와서 딱 보니까 꿈속에서 봤던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산의 모습과 똑같은 근데 모습이 마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자들을 여러 개를 막 묶어서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는 속금산이라고 불렀다는 또 그런 일화도 있고 이게 두 개 일화가 가장 대표적인 속금산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나는데 어쨌거나 이성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일단 참고하시고요.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정여립 아시죠? 또 정여립을 의외로 많이 몰라요. 혹시 정여립하고 천만산의 관계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모르시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 조선에서 있던 4대의 옥사 그러니까 조선 500년 속에서 4개의 커다란 옥사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이 기축옥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초국사의 시작이 저는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른 문화님 들으시고요. 그 정열입이 지금 동양에 있는 청만산 죽도에 살면서 군사들을 양성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열입은 대동사상, 즉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은 다 하나의 생명이고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 흔히 말하는 왕과 평면들 천민이 따로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지구에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 지금으로 치면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뭐 그런 모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갖고 이 정열입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진안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정열입 저거 하나만 갖고도 역시 또 많이 풀어놓을 게 많이 있습니다. 저걸 또 부각을 하게 되면 진안이 또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못 풀어먹고 있어요. 다음에 임진왜란, 웅치하고 이치전투, 이것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웅치,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양무, 호남, 심우 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 조선은 망했다, 일본한테 먹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호남을 지킨 것이 어디입니까? 진안의 웅치, 완주와 진안을 경계선에 있는 그 웅치 전투에서 금산에서 전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았기 때문에 전주, 즉 호남이 지켜졌고, 그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에 조선이 지켜졌고, 조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일본말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 넘어갔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학대해석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어떤 간에 뭉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뭉치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코리아라는 지명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진안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사람들이 좀 진안 웅치를 제대로만 알게 되면은 진안에 대한 이미지, 역사적인 평가, 향토사가 단순히 향토사가 아니고 국가사적으로,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과제고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웅치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외국에서 오게 되면 반드시 웅치 얘기를 하고, 특히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 해마다 신규 공무원들이 몇천 명이 나오는데 매달 100명씩의 진안을 옵니다. 그럼 저희는 역사박물관 가갖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전라북도 신규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진안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생각이 들어갖고 그 웅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북가야, 요즘 뭐 진안가 얘기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떠오를, 뭐 어떤 분은 이거 좀 약간 과대해갖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블루칩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그런 역사적인 소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역시 좀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진안의 가야의 그런 유적들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되긴 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 남원이라든가 장수에는 확연하게 가야 문화가, 가야 구분이 명백하게 대략 나오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진안까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유보를 하긴 하지만은 어떤 게 부분적으로 좀 가야 문화 연관된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진안 가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들으시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용담댐 건설,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그런 뭐 변곡점이고 새로운 형태의 진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산 같은 거, 산악인들한테 운장산, 구봉산, 마해산 굉장히 인기 있는 산이라는 거. 그리고 좀 섬진강하고 금강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금강 같은 경우도 그러고, 홍삼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문화재, 백마성 지역의 특징인데, 옛날 백마성 지역이 워낙 이제 평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많았기 때문에 진안에서 이 백마성 지역에서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고,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는 얘기는 놀고 싶었고, 논다는 얘기는 풍류적인 것과 연관되고, 풍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누각과 정자가 많았다는 것,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선루와 영모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15일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15일날 제가 이제 지역을 투어하게 되는데 그때 수선루하고 영모전을 가게 됩니다. 특히 수선루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됐죠.
진작에 보물로 증정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수선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난해 국가 지질공원으로 또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질적인 특징하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이 수선도가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선도에서도 이제 방송 촬영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 오게 되면은 방송 사람들이 저 수선도를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번 찍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제 수선도만 소개한 것이. 어떤 간에 수선도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거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보물로 지정되면서 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할 거라 기대를 합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동안에 가치는 엄청나게 보물급인데 가면 창피해서 진짜 못 데려갈 정도로 관리가 너무 안 됐는데 저런 것이 자꾸 막 너무나 우리 지역에서 잊혀져 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 이 평생학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 최초로 있었던 동천인 평생학습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각각 바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이 진안을 평생학습으로 인정을 받았던 인정서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진안이 알고 보면 대단한 것인데 우리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말로 하면은 뻥일까 할까봐 제가 일부러 캡처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11월 25일 지금 뭐야 함부르크네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2010년인가 16년인가에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국제 평생 학습 도시 해가지고 이름을 너무 몰라요. 그다음에 지난해 인문학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해 어떤 뭐 존재했던 언어, 특유의 언어 같은 것들, 대근하다는 말도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대근하다고 저 동료들이 대근하지 그래서 뭐가 대근하다는 건지 몰랐어요. 솔직히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런 언어적인 특징 같은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어떤 문화 역사, 유적 유물들, 마을숲 같은 것도 유명하죠. 지난해 마을숲. 또 지난해 인물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인물들 많이 있죠. 뭐 감사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난해 또 나름대로 인물들이 또 저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먹거리 같은 것도 사람들이 요즘은 뭐 먹거리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난해 먹거리도 계속 이제 뭐 홍보를 더 해야 될 거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안천에 유기농 포도 밸리가 지금 형성이 돼갖고 이 안천이 앞으로 이제 유기농 포도로 좀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딸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돼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먹고 있는 돼지가 어디 돼지인지 아세요? 진안 돼지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북한으로 돼지 보낼 때 진안 돼지를 이렇게 200몇 마리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돈, 씨돈 해갖고.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외부에서 강의 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좀 아시고 이따가 점심 때 드실 고기들은 이렇게 유명한 고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그러냐고 또 진안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진안의 대지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볼거리 당연히 많아야겠죠. 즐길거리 최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뭐 작은 영화관부터 해갖고 문화집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뭐 방문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 공연들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지난 문화적인 다양성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어울릴 거리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울림 중요하죠. 나 혼자 조용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어울릴 때 더 재미있고 신나고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 나라를 또는 면민의 나라를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하는데 저는 숫자와 상관이 없이도 이것들을 굉장히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누구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창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농기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도 아니고 더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렸을 때 저 토창민은 기농기초의 그런 관계도 참 아직까지 100% 정립이 안 되긴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람들 막 아직도 막 제가 사는 안천만 하더라도 기농인들끼리 막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런 얘기 했었고 또 누가 왔는데 이상한 놈이 왔다 막 또라이가 왔다 막 그런 얘기 하고 또 기농하신 분들은 산이가라 이렇게 막 터질 때도 너무 세가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다
서로 욕하고 또 요즘에도 기능인들께 또 흉을 봐야 돼. 또는 기존에 살던 분들도 살던 분들끼리 또 화합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지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냐는 얘기죠.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지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기능기초인들인데 토창이 텃세들한테 자꾸 막 말을 갖다 붙인 걸 이래갖고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간에 좀 지난해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화두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 뭐 개인적으로 뭐 워라벨, 소확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뭐 VR 인문학, AR 인문학,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제 이후에 이어질 많은 강연들이 아마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와 연관되어지는 그 강사분들의 얘기를 좀 더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은 진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진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진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는 거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폭넓고 깊이 있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런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VR적인 거, AR적인 거, 숲, 길 나오죠. 고원길, 그 숲, 우리 최 선생님이 하실 거고, 청년활동, 시민활동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활동, 이거 뭐 두말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들어가고요. 누가 무엇을 만드는가는 사실 누가 해주는 건 아니죠. 우리 개개인들이 다 노력했을 때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인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관중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 주인공의 역할이든 또는 옆에 보조 출연자의 역할이든 간에 보조 출연자는 보조 출연자가 냉철하게 보면 보조 출연자가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엑스트라는 역할이 엑스트라인 것이지, 엑스트라가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엑스트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 막 구분하죠. 지난 거는 군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뭐 옆에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야 뭐 굿이나 보고 또 하나 보면 되지. 그럼 이때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엑스트라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엑스트라라고 본인을 생각하면 그냥 엑스트라를 모으는데, 나는 엑스트라 역할하지만은 주인공적인 엑스트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듯이 바로 이 진안의 인문학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또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무슨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잠깐 제가 인용을 해갖고 이제 말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사교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뭔 얘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근데 꼭 그것만 머물지 않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좀 공동체라는 마인드를 갖고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동체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생각처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든 간에 혼자여도 좋고 둘이어도 좋고 여럿이어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지 않았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저희 집이 안천에서도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상리마을에 저는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바라보는 노을 졌을 때 그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노을하게 되면 바닷가에 있는 노을만 생겼는데 저희 집에서 해지는 모습이 뭐 바닷가 노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자랑하는 것이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노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인상이었죠. 차가 없는 거, 공기 좋았던 거, 그러니까 노을. 안 좋은 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생활할 때는 저기 했는데, 그래서 요즘 솔직히 까놓고 하면 고민 중입니다. 과연 내가 이 단독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요. 이 풀과의 전쟁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못 느끼세요? 그건 이제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지는 못하지만은 저도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현상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공감이가 몇 년이었어요? 11년. 지난 내려온 지요?
횟수로 17년째, 만으로 16년. 예. 지나고 나니까 해설사 한 지가 10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시간이 됐더라고요. 예. 진화를 한자로 쓸 때 그 앞에 수능에 상진해가 진화할 수 있는 쓰잖아요. 예. 그걸 쓰게 된 유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세요? 예. 풍수입니다, 풍수. 네. 누를 진짜 편안한 한자. 역대 뭐 고려 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조선 때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풍수적으로 이 진안 지역이 갖고 있는 그 강한 기운, 보통 기가 세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맥적인 돼갖고 또 이렇게 마을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감들이 주는 아주 센 기운들, 마을산의 기. 그러니까 이 기를 좀 눌러놔야지만이 이 한반도가, 이 나라가 좀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옛날에 가졌던 것 같아서 이 지역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눌러야 되면은 국가가 편안할 거다. 그래서 진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제가 일단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 제가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나요? 진안의 지명기랑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가 센 곳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엄청나게 받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건 진안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죠.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풍수 전문가들하고 기 전문가들도 진안을 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본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안내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온 어떤 40대 유명한 여류 풍수 전문가가 왔는데, 일본에서 풍수 전문가는 우리나라 아이돌 같은 대접을 받는다네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유명한 풍수 전문가가 와갖고 제가 안내했는데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 마을산 기가 장난이 아니다. 기가 세다는 소리는 명당해가지고 마이산에서도 어느 지역? 또 우리는 보통 기가 세니까 마을산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데 이 일본 전문가는 특정한 지역을 뽑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제가 생각하는 기가 최대한 이게 모이는 그 장소는 1년 3년 65일 고정된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닌다네요. 그러니까 마을산 전체는 기본적으로 기가 세. 근데 마을산에서도 핫스팟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핫스팟은 탑사에 있는 천지탑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두 개의 천지탑 바로 뒤에 있는 그 장소를 우리들은 기가 가장 세게 보이는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옮겨 다닌다고 그래요. 마을산에서도 그 핫스팟은 옮겨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기전문가이다 보니까는 그 양반이 왔을 때 짚어준 장소는 알고 있어요. 천지탑 뒤에를 짚질 않고 천지탑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어떤 계단 한 곳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여기가 가장 기가 세다고 얘기를 했나. 뭐 때문에 얘기했죠? 저는 하여튼 세계적으로 기가 센 곳으로 이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기가 세면 뭐이 사람들이 좋은 거 있습니까? 뭐 인물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마을산이 계절별로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 따로 있는데 겨울철에 부르는 이름이 뭐죠? 마을산을 겨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문필봉. 눈이 왔는데 위에는 높고 밑에는 높지 않은 그 모습이 마치 붓의 끝처럼 보인다고 해서 문필봉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 또 필하게 되면 인물하고 연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가 나온 것도, 조선 나라를 건국한 것도 여기서 백액기도 하면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할 만한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라고 봤을 때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정열이 물론 이제 실패한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간에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모든 걸 토탈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최근 들어가고는 뭐 감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몇몇 뭐 지역에 좀 감사원장 어떤 분은 에이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역도로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전병관, 바로 마을산 밑에 있는 강정마을에서 이제 또 그 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관광객들 오면은 마을산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산은 기가 세다 보니까 옛날부터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을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인물이 나오고, 특히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마을산 그 순마이봉 7분 능선에 있는 그 화엄굴에서 나오는 그 석간수를 마시면서 기도를 되면은 그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아이 못 낳는 사람도 100% 애를 갖고,
그 애는 100%또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반드시 또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기와 연관시켜 갖고 뭐 합리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주 전주의 법원장 전주 법원의 법원장에 검사들하고 판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20명을 데리고 법원장이 한 7년 전인가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증인이랍니다. 마산에서 석간수 마시면서 100일 기도하면은 훌륭한 인물,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아들 낳는다라는 거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애가 없었대요. 한 20년이 다 되도록 10몇 년? 애가 없었는데 마산 탑사 와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즉 증인은 누가 그 말을 안 믿으면은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증명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기가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탑사에 있는 탑들을 쌓은 이감용 할아버지들을 얘기할 때 할아버지의 돌리는 일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 봉과 순마의 봉을 날아다니면서 축지법을 써다니까 광목을 걸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듣는 사람은 어차피 그냥 재미로 듣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끝나는데 한 번은 전주에 있는 어떤 커다란 교회 목사님 70이 넘으셨어요. 80이 다 되는 목사님인데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제가 이감용 할아버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분 지난 분이에요. 지난이 고향인데 어렸을 적에 할머니 손을 잡고 탑세 와서 이감용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목사님들은 사실 그런 얘기 뭐 터무시하잖아요. 금기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증인이라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마산 한마디로 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그런 지난해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58분인데 마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